웬 아저씨가 터프하게 불법 유턴을 자행해요. 정중히 경례를 하고 면허증을 달라고 해요. 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남자가 겁니까? 시치미를 떼고 자신이 뭘 잘못했냐며 잡았대요. 아무리 조곤조곤 설명을 해줘도 아저씨는 그런 적 없다며 무조건 증거를 가져다 대래요. 증거를 대봐요 그러면. 연말이 되면 교통량이 많아 사고도 많고 음주운전 단속도 심해요. 지금부터 교통 단속 시 벌어지는 풍경을 탐구해 보겠어요. 아가씨 운전자가 노란불에 꼬리를 물고 폭풍 질주를 했어요. 요즘엔 여자 운전자들도 모두 레이서예요. 차를 세우자 아가씨가 창문을 내리고 애교를 잔뜩 담은 미소와 녹아내릴 듯한 간드러진 목소리로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어요. 알면서 뭘 묻는지 되묻고 싶지만 친절히 신호 위반이라고 알려줘요. 면허증을 제시하라고 해요. 그러자 아가씨가 순진 모드로 두 눈을 깜빡깜빡거리며 어머, 저는 파란불에 온 게 분명한데요. 라는 오리발 대작전 신공을 펼쳐요. 면허증 제시해주세요. 경찰은 계속해서 면허증 플리즈를 외쳐요. 그러자 아가씨는 경찰에게 혹시 총각이냐며 쭉쭉빵빵 여친을 소개해 줄 테니 한 번만 봐달라는 빅딜을 제안해요. 살짝 마음이 흔들리기는 하지만 법은 법이에요. 이번 달 말에 우리 부부 동반 모임이 있는데. 딱지를 끊으려는데 이번엔 아가씨가 이제서야 신호 위반에 대한 엄청난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대요. 눈물까지 글썽이는 초롱초롱한 눈으로 앞으로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해요. 반성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약해지지만 딱지를 끊어요. 웬 아저씨가 터프하게 불법 유턴을 자행해요. 정중히 경례를 하고 면허증을 달라고 해요. 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남자가 겁니까? 시치미를 떼고 자신이 뭘 잘못했냐며 잡았대요. 아무리 조곤조곤 설명을 해줘도 아저씨는 그런 적 없다며 무조건 증거를 가져다 대래요. 증거를 대봐요 그러면. 자꾸 이러시면.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추가한다고 말하자 빨리 면허증 주세요. 그제야 정신을 차린 아저씨가 얼굴에 선량한 미소를 머금고 이번엔 이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작전에 돌입해요. 이 동네를 처음 오는 거라 몰랐대요. 이 동네나 그 동네나 신호는 다 똑같은데 꼭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대요. 끝까지 면허증을 달라고 하자 이번엔 내가 누군지 알아 작전에 돌입해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교통경찰은 한 방에 잘라버릴 수 있는 경찰청 높은 곳 어딘가에 나와 죽고 못 사는 형님이 계시대요. 바꿔주세요. 예. 전화 한번 전화 한번 해보세요. 아니, 지금 저 안 계셔요? 이럴 때 보면 경찰청엔 너도 나도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한민족 한 핏줄이 분명해요. 아저씨가 그러면 그럴수록 절대로 반드시 딱지를 끊어드리겠다는 단호한 눈빛 신호를 줘요. 고향이 어디요? 그러자 아저씨가 이번엔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요. 웜에 고향 사람 어떻게든 만나보려고. 학연 지연으로 엮어보려는 심보예요. 경기도 광주거든요. 그것도 안 통하게 되면 불쌍한 척을 하며 집안에 애들이 쫄쫄 굶고 울고 있으니 플리즈 싼 것을 끊어달래요. 쯧쯧 최고급 승용차를 타시면서 애들은 굶기나 봐요. 연말이면 음주 단속은 더 철저히 해야 해요. 음주 측정을 하는데 창문은 절대로 열지 않고 계속 서 있기만 해요. 이건 100% 음주 차량이 분명해요. 차 안엔 눈도 풀리고 혀도 풀린 만취 남자가 타고 있어요. 내려보라고 하자 술만 딱 먹은 아저씨가 나 술 질 때 안 먹었다니까 어쩔국 이라며 오리발을 내밀어요. 술 냄새는 어떡할 거냐고 묻자 뭐야, 씨? 이게 향수 뿌린 거래요. 세상에 소맥향 향수가 어딨냐고 따지자 자기가 직접 만들었대요. 돌아버릴 것 같아요. 아, 그럼 나하고 내기. 그러더니 자신이 취하지 않은 걸 1부터 10까지 세는 것으로 증명하겠다며 숫자를 세기 시작하는데 1, 2, 3, 4, 아저씨의 꼬였던 혀가 빳빳하게 펴지며 1부터 10까지를 정확하게 세요. 정말 신기한 재주를 가진 아저씨예요. 스타킹이라도 나가야겠어요. 그래도 아저씨에게 음주 측정을 해야 한다고 해요. 음주 측정 거부는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처벌의 무서운 범죄라고 하자 마지막 기회요. 아저씨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인생이 외롭고 괴롭다며 울기 시작해요. 아저씨, 괴로워도 음주운전은 안 돼요. 아가씨, 창문 내려요. 창문. 창문 내려요. 창문. 이번엔 젊은 아가씨예요. 창문을 열자마자 강렬한 알코올의 스멜이 코끝을 자극해요. 아가씨의 입에 측정기를 가져다 대자 오, 호 하는 깜찍한 소리만 내고 불지는 않아요. 측정이 안 됐다고 해도 자신은 불었으니 보내달래요. 소리라고 있네. 빨리. 다시 한번 크게 불라고 하자 소리만 크게 호하고 내고 또 불지는 않아요. 또 불라고 해요.
또 소리만 내요. 또 불라고 해요. 또 소리만 내요. 아니 더 세게 불어야 된다니까. 왜 자꾸 소리만 내냐고 했더니 자기는 원래 복근에 힘이 없는 연약한 체질이라 이게 최선을 다한 거래요. 자꾸만 물을 마시는 폼이 술이 깰 때까지 이렇게 우길 작정이에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함께 경찰서로 가야 한다고 하자 아 이거 더럽잖아요. 음주 측정기는 청결하지 못하니 병원으로 가서 혈중 농도를 정확히 재자고 해요. 이 아가씨 어디서 들은 건 많지만 잘 모르는 게 있어요. 피 뽑자고 피. 피를 뽑아 혈중 알코올을 재면 알코올 농도가 더 높게 나온다는 건 뉴스에도 나왔어요. 네 갑시다. 소원인 병원으로 보내줘요. 저기 음주 측정을 대기하던 한 남자가 운전석에서 보조석으로 슬금슬금 기어가서 자리를 옮겨요. 딱 봐도 난 운전하지 않았는 거려라고 우기려는 속셈이에요. 빨리 내려봐요. 왜 갑자기 자리 옮겨? 다가가서 뭐 하는 짓이냐고 물었더니 내가 술은 먹었지만 운동은 안 했다니까. 청년은 자신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대요. 움직이는 걸 봤는데 면허는 어떻게 땄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누가 운전했어요? 누가? 그럼 누가 운전했냐고 물었더니 운전해주던 친구가 술을 만땅 먹어서 도망을 갔대요. 옆자리로 옮기는 걸 다 봤는데 무슨 소리냐고 따지자 만취된 청년이 그건 아저씨가 잘못 본 거라며 그럴 리 없대요. 그럼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라고 하자 안 친한 친구라 전화번호를 모른대요. 아니 무슨 모르는 사람이랑 이렇게 술을 많이 먹어요? 예? 친구니. 어이가 탈출하는 순간이에요. 이럴 땐 법으로 하는 게 최고예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공무집행 방해죄라고 하자 오 마이 갓. 청년이 도망가기 시작해요. 도로에서 쫓기고 쫓는 추격전이 벌어져요. 다 큰 놈이 찔찔 짜며 엄마한테 걸리면 죽는다고 한 번만 봐달래요. 엄마는 무섭고. 어? 아직도 엄마가 무서운 청년이 무슨 용기로 음주운전을 했나 모르겠어요. 음주운전은 도로의 다른 운전자들의 소중한 생명까지 위협하는 엄청난 범죄예요. 안전운전으로 소중한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세요. 연말이 다가올수록 더 시끄러워지고 복잡해지는 곳이 있어요. 바로 민중의 지팡이들의 보금자리 경찰 지구대예요. 지금부터 연말 지구대 풍경을 집중 탐구해 보겠어요. 연말이 되면 사건 사고가 따블따따블이 돼요. 신고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려대 경찰들은 엉덩이를 자리에 붙일 시간도 없어요. 연말이 반갑기는커녕 제발 빨리 지나가기만 했으면 싶어요. 잠시만요. 네, 친구입니다. 그때 옷이 찢어지고 코피가 터진 터프가이들이 들어와요. 역시나 술에 떡이 된 상태예요. 터프가이들에게 싸운 이유를 묻자 먼저 상대방이 시비를 걸었다며 길길이 뛰어요. 그리곤 서로 더 많이 맞았다며 경쟁적으로 상처를 보여줘요. 그러다가 또 멱살잡이를 하고 지구대 안에서 족발 당수를 날려대기 시작해요. 경찰관이 달려들어 말리는데 터프가이들은 니들이 뭔데 남의 일에 끼냐며 성질을 내요. 반말은 기본에 욕은 필수 옵션이에요. 경찰도 사람이다 보니 화가 날 때도 있지만 살살 달래고 비위를 맞춰 간신히 진정시켜요. 좋은데 뭐. 예? 그런데 이런 된장, 고주망태가 된 남자가 문을 벌컥 열더니 다짜고짜 육두문자를 던져대요. 저 아저씨 또 왔어요. 술만 마셨다면 매일같이 찾아오는 단골 취객이에요. 술 드시면 집에 가셔야지 왜 자꾸 이렇게. 오늘은 또 무슨 일로 오셨냐며 묻자 예. 왜 추석 때 틀어줬던 아저씨는 왜 연말인데 지난 추석에 했던 특선 영화를 또 방송하는 거냐며 빨리 해결하래요. 법정 간다. 그런 건 방송국에 가서 따지셔야지 왜 여기 와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아저씨는 자기가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사는 것들이 그런 거 하나 해결 못하냐며 욕을 해요. 야, 그럼 뭘 됩니까? 뭐? 매일같이 듣는 얘기지만 이 얘긴 들을 때마다 섭섭해요. 어떤 영화를 또 연말에 하냐? 제가 바로 따질게요. 예. 아저씨가 소파에 앉으시더니 커피를 타오래요. 여기가 무슨 다방인 줄 아시나 봐요. 하지만 또 욕먹을까 싶어 타다 드려요. 고마워. 이런 된장 너무 쓰다고 다시 타오래요. 다시 타다 드려요. 안 쓴 커피였어. 이거 잘 꼭 집에 가셔야 돼요. 예? 너무 달다고 다시 타오래요. 다시 타다 드려요. 이거 집에 꼭 가셔야 돼. 예? 이제야 마음에 드시나 봐요. 커피를 마시던 아저씨가 뜬금없이 자기가 예전에 가수 지망생이었다며 노래 하나 해보겠대요. 오 마이 갓. 뭐 이제 내게 쉰이 넘은 아저씨가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를 트로트풍으로 부르기 시작해요.
시끄러워 죽을 것 같지만 말린다고 말려질 분도 아니라 그냥 두기로 해요. 술에 떡이 된 여대생이 엎혀 들어와요. 무슨 일이야 또? 길에서 자고 있었대요. 멀쩡하게 생긴 아가씨가 겁도 없이 길에서 자다니 기가 막혀요. 양아씨. 부모님께 연락드리려고 깨우는데 소주 한 병이랑 골뱅이 소면을 주문해요. 아가씨. 사태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가씨 집이 어디야? 신분증이 있나 확인하려고 주머니를 뒤지는데 갑자기 여대생이 경찰에 뺨을 때려요. 왜 몸을 더듬냐며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경찰 부르래요. 왜 경찰에 더듬고 그러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이에요. 만지면 엄마한테. 그때 지구대 문이 열리며 택시 기사분이 점잖게 생긴 중년 신사를 부축해 들어와요. 택시에 타고는 돈도 안 내고 내리지도 않아서 데리고 왔대요. 왜 돈을 안 내냐고 묻자 중년 신사는 갑자기 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적게 가지고 있는 것보다 괴로운 일이래요. 보다 괴로운 일이다. 하인애가 한 말이래요. 이론에 의하면 이 사람 괴롭다. 그게 지금 이 일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묻자 내가 돈을 주면 갑자기 택시기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싶지 않아서 돈을 내지 않는 거래요. 괴로울 수밖에 없어.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후 중년 신사는 칸트와 괴테를 들먹이며 이런저런 강의를 시작해요.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물론 전혀 택시비와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들 뿐이에요. 그때 소파에서 주정을 하던 여대생이 일어나 다가와선 말해요. 교수님 아니세요? 이런 황당한 시츄에이션을 봤나. 여대생이 다니는 대학 교수님이래요. 그래. 야 이거 참. 교양 있는 교수님도 술 마시면 이렇게 될 수도 있나 봐요. 오밤중 지구대에서 사제간의 아름다운 만남이 성사되는 순간이에요. 시험 잘 봤냐? 그 선생님의 그 제자예요. 내일 잠에서 깨어나면 아마 죽고 싶을 거예요. 잘못 봤다. 그래서 왜? 그때 고주망태가 된 단골 취객 아저씨가 다시 노래를 불러요. 아저씨 또 뭐 하셔? 뭐 하셔요? 나 뱉다고. 이 아저씨는 정말 가수가 되고 싶은가 봐요. 겨우 진정시키고 자리에 앉혔는데 이번엔 한숨 자야겠다며 바지를 벗기 시작해요. 그러면 택시를 넣죠. 달려가 말리니 아저씨는 내가 내 집에서 벗고 자겠다는데 네가 웬 참견이냐며 화를 내요. 이젠 지구대를 자신의 집으로 여기시는 경지에 오르셨어요. 기어이 옷을 탈의한 아저씨는 팬티 한 장만 달랑 입은 채 잠에 빠져요. 어이가 없어 죽을 것 같지만 경찰은 감기라도 들까 싶어 담요를 가져다 덮어드려요. 얼씨구 이번엔 이 추운 겨울에 헐벗은 여자 둘이 쥐어뜯고 싸운 듯 망나니처럼 머리를 풀어헤친 채 들어와요. 동네 호프집 주인들이에요. 여자들은 아직도 분이 덜 풀린 듯 서로를 향해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욕들을 날려대요. 자기네 가게 단골을 뺏어가서 본때를 보여주려고 싸웠대요. 여자들은 서로 자기 편을 들어달라며 징징대기 시작해요. 한 분씩 제가 저 지지배가 한동안 잠수를 타더니 가슴 리모델링을 하고 나타나서 자기 단골을 뺏어갔대요. 민망해 죽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경찰들에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민망한 대화가 난무하는 와중에 지구대로 고딩들이 끌려 들어와요. 얼굴에 솜털도 안 가신 놈들이 술에 떡이 된 상태예요. 열고. 어찌나 멋을 부려댔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예요. 교복 잤어 교복.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들이 지금 이렇게 거기다 한마디 한마디에 욕이 빠지는 법이 없고 바닥에 침도 찍찍 뱉어대요. 정말 내 동생이었으면 입에서 단내가 날 때까지 혼꾸녕을 내줬을 테지만 남의 귀한 자식이라 맘대로 할 수도 없어요. 손 들어 손. 잠시 후 고딩의 엄마가 달려와 고딩 등짝에 강스파이크를 먹이고 난리가 나요. 경찰은 속으론 고소해 죽을 것 같지만 어머님을 말려요. 그러자 고딩 엄마는 경찰들에게 화를 내기 시작해요. 단속을 확실히 안 하니까 애들한테 술을 파는 거 아니냐요.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술 먹게. 애들이 이렇게 된 게 다 경찰 탓이래요. 억울해 죽을 것 같아요. 무슨 인력이 부족해요.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고 숱하게 욕을 먹어 단련되긴 했지만 기분이 상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애들이 다 고등학생. 동급의 반응 잘못한 거 없이 욕먹어주는 대가라는 선배의 말을 이제야 실감해요. 시간이 갈수록 지구대는 취객들로 포화 상태가 돼가요. 여기서 싸우고 여기서 노래하고 저기서 울고
한복판에선 오바이트하고 완전 난장판이에요. 그때 잠들었던 단골 취객 아저씨가 벌떡 일어나더니 왜 남의 집에 와서 잠도 못 자게 떠드냐며 욕을 하고 화를 내세요. 이제 지구대를 집으로 여기시는 경지에 이르셨어요. 다른 취객들이 어따 대고 욕이냐며 벌떼처럼 달려들어요. 다시 멱살잡이와 족발장수가 난무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요. 진짜 경찰복을 벗어버리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빠, 아빠, 언니, 이모, 연말이라고 너무 과음하지 마시고 일찍 귀가해 가족과 함께 보내세요.